결국 현실은 이겁니다. 한쪽 전략은 수익률이 0%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쪽의 전략은 비트코인으로 연 55%의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Now, Bitcoin happens to be the best performing uncorrelated asset.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존재한 자산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비상관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If you can copy NVIDIA, have at it. But if you can't copy NVIDIA, you can merge and you can be Bitcoin. 엔비디아처럼 될 수 없다면 비트코인과 합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아직도 비트코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 뉴스에 나오는 얘기,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이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또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날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오르지만 결국 떡락하며 망할 거라면서 기우제 지내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소중한 시간을 날리고 계시냐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40년간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일했던 8만 시간의 가치를 지키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고 공부하는데 단 100시간, 10시간도 쓰고 있지 않고 계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일단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든 부동산 투자자분들이든 일단 비트코인을 무조건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장기 투자의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제 채널에 있는 많은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들은 여러 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기업 대상으로 비트코인 강의를 했던 마이클 세일러 연설의 3부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If you look to the far right, 자, 화면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죠. 가장 나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기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최악 중에 최악은 아닙니다. 진짜 최악은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약한 통화, 아님 그런 통화로 표시된 국제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산을 들고 있었다면 3에서 5년 안에 전 재산을 날릴 겁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전략이죠. 그럼 미국 안에서의 최악의 전략은요? 당연히 미국 장기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랬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산했죠. 사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예외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다 파산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그 장기 국채를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강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본시장 규제가 기업이 증권으로 자본화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도 S&P 500를 통째로 사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주식들을 사들여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없는 이유, 바로 1933년에 만들어진 SEC 법률 때문입니다. 혹시 로스바드의 자유의 탄생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워싱턴 DC에선 록펠러 진영과 JP모건 진영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SEC 법안은 결국 록펠러 쪽의 승리였던 거죠. 루즈벨트는 중앙계획경제를 지향했던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결국 이 법은 뉴욕의 은행가들과 자본가들을 억누르고 자본시장을 중앙통제 아래에 두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장기업이 다른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는 걸 불법화하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다시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라리 금을 사서 자본화했더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금은 19세기의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은 S&P 500나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종목들의 자본을 투입하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결국 현실은 이겁니다. 한쪽 전략은 수익률이 0%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쪽의 전략은 비트코인으로 연 55%의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금 애호가라면 금을 샀겠죠. 하지만 거기엔 컨센서스도 없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now Bitcoin happens to be the best performing uncorrelated asset.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존재한 자산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비상관 자산입니다. 수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위험 자산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샤프지수, 즉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수많은 특성들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점점 더 많은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자사의 재무제표에 직접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2020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했을 당시 비트코인을 의미 있는 규모로 매수한 최초의 상장 기업은 바로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상장 기업만 70곳,
비트코인 보유 총액은 약 685억 달러. 그리고 매주, 매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2020년 8월 우리는 현실을 직면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었거든요. 자사주 매입, 막대한 마케팅 비용, 영업비 지출, 세일즈 인력 확장, 기술 조직 확대, 수십 개의 신규 사업을 출시했다 접기도 했죠. 정말 가능한 모든 전략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을 때 우리는 빠른 죽음, 느린 죽음, 아니면 모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주가는 12달러였고 그 중에 6달러는 현금 가치였습니다. 즉 기업의 실제 가치는 6달러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슬라이드를 만들 당시 우리의 주가는 394달러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업을 6에서 8달러에 팔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우리의 주식 거래량은 하루에 5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거래량이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도 당시엔 1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6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변동성조차 없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일 움직임을 주시하는 비트코인과 함께 진화한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예측 가능할 정도로 재미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진짜 슬픈 사실은요, 우리는 사실 꽤 많은 현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매출이 5억 달러 정도였고 연간 7,5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비즈니스의 목줄을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미국 기업이라면 미국을 떠나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그 회사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억 5천만 달러라는 초기 비트코인 투자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은 우리에게 260억 달러의 추가 주주가치로 보답해줬고 총 375억 달러의 자본 조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의 출발점이 375억 달러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명확성, 확신, 용기,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고객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투자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자본시장이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맥7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과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외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의 CFO들, 세계 최고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요즘 뭘 자랑할까요? 그들은 요즘 자본을 포기한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고 엄청난 자본이 생겼어. 근데 그걸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자사주 매입으로 다 돌린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수천억 달러씩 매년 쏟아져 나오는 자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어디엔가 새롭게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그 자본이 흘러갈 새로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주류적 사고, 즉 논 컨센서스적 사고방식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잘나가는 회사들, 그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자기 돈을 없애는 중이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자본을 모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본의 양극화된 전략을 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자본에 대해 음극화, 즉 자본을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24년 성과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회사는 2020년에 연매출 5억 달러 수준의 기업이었고 연간 순이익도 5천만에서 7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었죠. 그랬던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226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벌써 101억 달러를 조달했어요. 그럼 이 돈을 누가 주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요. 근데 애플은요. 그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메타? 돈 안 받아요. 엔비디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잘 나가는 회사들 지금 투자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가로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은 그런 독점 기업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그들에게도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죠.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하이퍼 성장하는 디지털 유니콘, 디지털 독점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에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회사도 비트코인과 합병한다면 그런 디지털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비트코인과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매출 1배 수준의 가치로 합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방에 몰빵할 필요도 없어요. 올해 1억 달러치 매수했다가 내년에 5천만 달러 더 사고 필요하면 1,000만 달러 더 사도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택시기사라면 27달러 어치만 사도 괜찮아요. 금액이 얼마든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도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 수익은요? Is the only company that outperformed Bitcoin over this time period is Nvidia.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능가한 유일한 회사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즉 AI 지능을 창조한 유일한 회사였던 거죠. 지구상의 다른 모든 499개의 회사들이 그 어떤 기업도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낮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If you can copy Nvidia, have at it. But if you can't copy Nvidia, you can merge and you can be Bitcoin. 엔비디아처럼 될 수 없다면 비트코인과 합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강연에 왔던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한테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합병하듯이 기업의 자산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 같은 직장인, 자영업자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너무 짜증나고 위에서 말 같지 않은 거 시키고 답답한 얘기들만 해도 듣고 있어야 되고 장사도 어렵고 경기도 안 되고 손님도 줄어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회사 나가서 사업이나 하고 싶고 괜찮은 사업에 지분 투자나 해서 월배당 따박따박 받고 싶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업이 지분 투자가 월배당을 받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사업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모아가 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최고의 디지털 대지 지분이자 폭발적인 파괴적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 어떤 자산도 갖지 못한 무기명이자 검열 저항성을 갖는 완벽히 내 것이며 전 세계 어디로든 옮길 수 있는 가치 저작물을 저축해 나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